우병우 수석이 결국에는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선 변호사님. 조국 수석이죠. 조국 수석도 그렇고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입지전지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 전 조국 수석은 좀 개인적으로 제가 조교할 때 예. 교수로 처음 왔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랬어요? 제가 형법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 아주 저는 정말 이게 정치인으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원래 산호맹일이 운동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논문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샤프하게 논문들을 많이 쓰셨더라고. 특히 공연 음란죄에 대한 제가 아주 감동 깊은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아마 그분이 16세 서울대 아마 최연소로 하고 교수도 이게 최연소로 교수 아마 28세인가? 아마 이게 최연소로 교수로 온 이런 분이고요. 아마 이게 우병우 수석도 아마 고시는 제가 알기로 최연소. 따라서 이게 두 분이 최연소를 달려오면서 정말 이게 잘 나가지만 성향은 완전히 극과 극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니까요. 결말은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만 보면 역시 이게 조국 교수가 아마 결말은 더 좋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지금 정권을 걸려가지고. 뭐 두 분 다 굉장히 아주 명석하고 탁월한 분들로 이렇게 평판이 나와 있는데 가는 길은 좀 다르죠. 조국 교수가 82학번인데 지금 53세로 나와요. 82학번이면 나이가 그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친구들보다 2살이 어립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2년을 월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년 빨리 졸업을 하고 중고등학교를 해서 서울대학을 일치 들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보다 나이는 적고 학번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수도 28세에 빨리 되는 그런 아주 이제 뛰어난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두 분의 가는 길이 우리 사회에서 약간의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다르고 또 하는 역할도 결국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어쨌든 조국 교수는 굉장히 미남으로 이렇게 이제 평판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병우 전 수석은 굉장히 레이저 눈빛 이것으로 평판이 나 있는데 두 분이 이제 그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것은 똑같지만 지향점은 좀 달라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어머니 모친의 체납이 그건 조국 수석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방세가 지금 두 건이 있는 2,1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된 걸로 돼 있고 조국 수석은 그걸 이제 사과하고 그걸 다 내겠다. 지금이라도 얘기를 한 내겠다.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학교 법인하면 엄청나게 크고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국 수석은 그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인들 예를 들면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김홍걸 씨 같은 경우도 오늘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이 학교가 소규모 학교라는 거예요. 학생 수가 226명. 그리고 1년 예산이 겨우 78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도 학원인데 이게 수입이 78만 원이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학교의 일반적 수입 그러니까 애들한테 뭘 받는다든지 이런 게 지금 중고등학교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고로 요즘 사립학교가 다 운영이 됩니다. 국고로 다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재단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재단에서 나오는 수익금. 학원이지 않습니까? 그 학교 법인이거든. 법인 수익이 저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법인의 재산세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난한 학교 법인이고 저게 원래 시골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옆에까지 조금 도시가 들어섰지만 아주 작은 시골 지역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학교고요. 다만 이제 저 학교가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0년인가요? 그때 이제 가서 특강을 한번 가서 했습니다. 시골 아이들에게 한번 이제 그때 관심 받는 정치인이 특강을 해달라는 학교 측의 지인의 요청이 있어서 특강을 했고 그때 특강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다시 한번 꼭 찾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2003년 그러니까 취임을 2월 25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진해 해군사관학교 그 인관식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 잠시 학교를 들렀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해서 저 학교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저 학교가 유명한 것은 그 일제 강점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에 지역의 그 선각자들하고 선교사들이 돈을 각출을 해가 저 학교를 사립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기미 독립 만세 운동 때 저 학교를 설립했던 선각자들과 학생들이 그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건너편 국도변에 가보면은 그걸 기념하는 기념탑들이 서 있고 그 지역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다가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폐교가 됐고 6.25 때 이제 조국 교수의 아버지가 이제 재건을 해서 학교를 다시 설립해서 복교가 됐던 그런 학교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대도시에 있는 큰 사학들 그런 것과 비교가 애초에 될 수 없는
그런 정신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6.25 때 그때 이제 그렇게 설립하면서 저 학교에서 이제 학도병들이 많이 나와서 예. 선생님과 학도병들이 같이 나라를 지켰던 그런 굉장히 유서 깊은 시골의 작은 학교지만 그런 예. 학교고 그래서 이제 역대 그 경남도의 교육감님들도 저 학교에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고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체납한 거는 분명히 잘한 일은 아닙니다. 뭐 예. 잘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재산이 얼마나 그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예. 돈이 정말 있으면서 안 냈는지 정말 없어서 딸딸 끌고도 한 푼이 없어서 안 냈는지 예. 그거 없어서 안 냈다면은 그건 조금 뭐 양해해 줄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한 2,100만 원 정도 예, 되네요. 2,100만 원인데 진짜 있는데도 뭐 어디 뭐 숨겨놓고 제일 안 냈다 그러면 뭐 도덕적 지탄을 좀 받아야겠죠. 하지만은 학교 규모가 워낙 작고 하기 때문에 저 문제는 뭐 내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냥 뭐 넘어가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저 문제로 조국 수석을 자꾸 이게 비판하는 거는 저는 전형적으로 네거티브라 보는데요. 네. 세 가지가 저는 잘못됐다 봐요. 첫째는 이게 사학 재벌이라고 자꾸 하는데 재벌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학교. 네. 자, 두 번째 고액이라고 엄청난 고액 하는데 2,100만 원이 물론 크다면 크지만 엄청난 게 고액 체납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큰 건 그렇죠. 아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100번 양보해도 어머니가 뭐 사등사 이래 체납된 걸 가지고 조국 수석을 비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좌제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이걸 가지고 자국의 민정수석 흔드는 거는 뭔가 이게 좀 네거티브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도 오늘 SNS에 거의 마지막 SNS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면서 가겠다. 굉장한 의지를 그렇죠.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 때문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진보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비판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아니면 본인이 비판했던 것을 역으로 당하게 되면 엄청나게 건져야죠. 상처도 많이 받고 예.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존심이 세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데 이제 본인은 어쨌든 저걸 받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수용했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이 될 거라는 것도 본인은 알았을 거라고 저는 이해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논란에 쌓이기도 했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본인의 색깔과 컬러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공격하기 가장 좋은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일들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본인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성결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가겠지만 그렇지 네. 않고 조그만 것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충분히 내가 사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본인의 임무 또 민정수석으로서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결국에는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선 변호사님 조국 수석이죠. 조국 수석도 그렇고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입지전지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 전 조국 수석은 좀 개인적으로 제가 조교를 할 때 예. 교수로 처음 왔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랬어요? 제가 형법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 아주 저는 정말 이게 정치인으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원래 산호맹일이 운동권이었잖아요. 근데 관점도 좀 다르고 또 하는 역할도 결국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예. 어쨌든 뭐 조국 교수는 뭐 굉장히 미남으로 이렇게 이제 평판이 많이 나와 있고 예. 또 우병우 전 수석은 굉장히 그 뭐라죠 레이저 눈빛 이것으로 평판이 나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것은 똑같지만 예. 지향점은 좀 달라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연락하지만 성향은 완전히 극과 극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니까요. 결말은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만 보면 역시 이게 조국 교수가 더 아마 결말은 더 좋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지금 정권을 걸려가지고 뭐 두 분 다 굉장히 뭐 아주 명석하고 탁월한 분들로 이렇게 평판이 나와 있는데 네. 이제 가는 길은 좀 다르죠. 조국 교수가 82학번인데 지금 53세로 나와요. 82학번이면 나이가 그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친구들보다 2살이 어립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2년을 월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년 빨리 졸업을 하고 중고등학교를 해서 서울대학을 일치 들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보다 나이는 적고 학번은 빠르고 그러다 보니 대학 교수도 28세에 빨리 되는 그런 아주 뭐 이제 뛰어난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두 분의 가는 길이 우리 사회에서 약간의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그 논문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샤프하게 논문들을 많이 쓰셨더라고. 특히 공연 음란죄에 대한 저 아주 감동 깊은 논문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아마 그분이 16세 서울대 아마 최연소로 하고 교수도 이게 최연소로 교수 아마 28세인가? 아마 이게 최연소로 교수로 온 이런 분이고요. 예. 아마 이게 우병우 수도 아마 고시는 제가 알기로 최연소. 예. 따라서 이게 두 분이 최연소를 달려오면서 정말 이게